자, 우리 건설 기능 분야 훈련교사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수업 진행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조명미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이 장미를 선물한 사람의 손에는 장미 향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장미 색깔 같은 열정과 그다음에 또 장미 향기 같은 훈훈한 그런 마음을 좀 지니면서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런 점을 좀 제가 마음속에 쿡 담아가지고 이 강의 수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가지를 좀 더 소개하면은 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직 철도반을 위해서 36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문능력 표준 NCS 분야에서 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 학습 목표를 제가 세 가지를 잡아왔는데 이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훈련교사 선생님들은 첫째, 건설 기능 향상 교육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 진행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환 작성 방법을 아시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건설 기능 향상 교육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1교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 교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롯 좋아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대면 관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한테 이 행운을 준 것은 요즘에 이제 막 유행하는 이 트롯 때문에 굉장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트롯 가수 중에 우리 주현미 선생님을 제일 최고로 좋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주현미 선생님 이 대스타가 그 SBS의 그 한 방송국에 나와서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노래하면은 주현미, 정말 스타 중에 스타인데 과연 강의는 어떠신지 한번 같이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해요? 카메라 어떤 거, 어디 카메라? 주현미 선배님도 약간 스타 강사님 같으신데요? 진짜? 스타 강사.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는 선배님들이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쳐 줬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 가르쳐 준 적 없다 그래서. 익숙치가 않지? 네. 아니, 노래를 하는 거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거 가르친다니까 정말 힘들어. 맞아. 가르쳐보지 않으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현미 선생님 하면은 정말 노래에서는 최고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한테 이거를 가르쳐 본 적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래에서는 스타지만은 강의에서는 완전히 초보 강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설 기능 향상 분야의 교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저는 이럴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들 자신이 건설 분야인 미장이나 뭐 조적이나 타일, 방수 이런 데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교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위촉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한테 그 노하우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현미 선생님처럼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팁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걸 활용하시면 정말 첫 수업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그러면 우리 건설 기능 향상 교육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인 에디 모형이라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제 계속 개발하고 수업을 하시는 일이 많아지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육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 확실히 아시면 앞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수업 준비하시는데 아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ADDIE라는 AD는 저 위에 보시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5단계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의 5단계 영어 약자를 줄여서 AD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D 모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 기능 향상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보죠. 제가 우리 건설 근로자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화면을 이제 캡처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 건설 기능 향상 교사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분야, 미장, 조적, 타일, 방수, 철근 등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 건설 기능 향상 과정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같은 건설 근로자 공제 홈페이지에 뜬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제가 하나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 과정들이 쭉 개설되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이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학습자들, 근로자들이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업 과정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잘 숙달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건설 기능 분야에서 내가 일해보고 싶다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즉 교육생이 엄청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만 15세 청소년부터 60, 70 된 이런 좀 성인, 노년기 접어드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학습자, 교육 대상자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자, 두 번째, 훈련 과정은 크게 주간 과정과 야간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120시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주간 과정은 하루 6시간씩 20일 동안 진행이 되고, 야간 과정은 하루 3시간씩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훈련 직종은 크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는데요. 기본 과정은 다시 단일 과정과 혼합 과정으로 나눕니다. 단일 과정은 미장이면 미장 하나, 타일이면 타일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혼합 과정은 그 2개 내지 3개의 전공을 묶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가르치는 겁니다. 심화 과정은 타일, 건축, 목공 분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역시 건설근로자 공제 홈페이지에서 많은 교육기관 중에 부산 포시드 직업전문학교의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모집 정원이 36명인데 신청 인원이 128명. 굉장히 많죠? 한 4대1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 과정, 도장 주간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계획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부터 시작해서 20일차까지 하루 6시간씩 어떠한 기능훈련 목표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1교시 수업 때 이런 것을 안내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정말로 기술을 습득했다면 이제 현장에 배치되면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아, 저 친구 일 잘하네. 이런 말 듣는 거죠. 누구로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우리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역량. 그 역량의 3요소는 뭘까요? 지식과 스킬과 태도,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식과 기술, 체력적인 요소, 이런 기술 부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 선생님들이. 근데 이 태도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은 차치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량은 어디까지나 다 골고루 이게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성, 태도,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 즉
태도나 인성과 관련해서 총 10개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교육과정, 우리가 지금 건설기능 향상과정, 주간과정이든 야간과정이든 120시간 과정을 할 때, 그러면 이러한 시간은 얼마나 배정되는 것이 효과적인가? 네,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10분의 1, 예를 들어서 120시간의 수업이라면 최소 12시간 이상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나 정보 능력, 직업윤리 이런 게에서 관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업 과정에 배정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1교시 수업 가장 중요하다 하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쓴 책 중에 이 블링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의 첫인상은 딱 2초면 결정된다. 어떤 책에는 또 뭐 3초, 30초, 90초, 뭐 3분, 5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첫인상은 한번 결정되면은 바뀌기 힘든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내가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 그러면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쁜 첫인상을 받았으면은 만약 그거를 좋은 첫인상으로 바꾸려면 3배, 4배 때로는 10배의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교시 수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1교시 수업 때 수업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정말 나한테 용기와 도전을 줬어. 꼭 해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학습자가, 교육자가, 그러면은 이 교육은 8, 90% 이상 성공합니다. 지각생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중도 탈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사 선생님들이 우왕좌왕해서 1교시 수업을 엉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자들이, 교육생들이 그 수업 가봐야 뭐 효과가 있겠어? 에이, 괜히 시간 낭비 같아. 이렇게 해서 슬슬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잘 준비할 때 또 한 3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훈련 교사 선생님들의 인생 역경을 극복한 사례를 멋지게 개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15살인 중학교 2학년 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왕십리 부근에서 신발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가게 딸린 방에서,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정말 한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했고, 그 결과 저는 중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짜로 갈 수 있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당시 서울 용산에 철도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한 민사고 수준? 전국에서 좀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굉장히 큰 특혜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합격만 해서 3년 동안 졸업만 하면 바로 국가 구급 공무원으로 임용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죽기 살기를 지금 했습니다. 죽기 살기. 그리고 1984년에 바로 철도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는 날 바로 국가 공무원이 돼서 철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2년이 소중해서 36년 동안 지금까지 오직 철도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오늘의 제가 있는 그 전환기,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 자신의 어떤 삶의 스토리 중에서 역경을 극복한 사례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십시오. 그러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은퇴 이후, 60세 이후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 지금도 그래서 평생 교육을 공부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끝낸 지도 오래됐지만 또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개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훈련 계획서. 근데 요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훈련교사 선생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중간에 평가가 있으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또 마지막 단계 어떻게 가서 이걸 자세한 상세한 안내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한 상세 안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자가 지킬 약속을 첫 시간에 학습자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학습자가 이제 교육생이 좀 늦으면은 지각하지 마라, 조퇴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라 이렇게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우리 훈련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생을 대하지만 교육생들은 그것을 아니 뭐 잔소리를 많이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가 뭔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학습자 스스로 약속을 만들도록 해야 돼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날 전지 하나 준비하세요. 전지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전지를 이렇게 가운데 나누시면은 요 윗부분에는 교사가 우리 훈련생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에는 그러면 아랫부분에는 교육생 여러분이 저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개인적으로 적기 좀 힘들면 팀 단위로 한 4명 내지 6명 팀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적게 하는 겁니다. 전지에다가. 그다음에 발표를 시켜요. 쭉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교사가 교육생에게 바라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지각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 조퇴하지 마. 그 얘기 다 나와요. 학습자한테 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거 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쉬는 시간 많이 주세요. 시험 문제 쉽게 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쭉 보고서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오케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정말 불가분하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케이 해서 약속한 것을 이제 벽에다가 탁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 정말로 거짓말처럼요.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결석하는 학생들이 평상시의 수업과 다르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지킬 약속을 스스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1교시 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외적으로 이제 팁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1교시 수업 때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훈련생, 교육생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령층도 다양해. 그 다음에 학력도 다양해. 그 다음에 사는 곳도 다양해. 너무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먹서먹해요. 첫날 만나면 다들 뭐 눈치만 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좀 얼어붙어 있는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깨는 것을 우리 교사가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 과제 하나 제시했는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보시고 연습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아이스 브레이킹이니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이니 그다음에 워밍업이 이런 얘기 쓰는데 아무튼 어떤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도전 과제를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삼겹살하고 된장찌개가 보이시죠? 네, 삼겹살은 철판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지글지글 아시겠죠? 재밌게 동작을 지글지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뚝배기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습니까? 보글보글 끓습니다. 보글보글.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다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그냥 즐겨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자, 손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 먼저 삼겹살이 익습니다. 자, 다 함께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다음에 짭짭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 끓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짝짝. 그다음에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빠른 속도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잘 되셨죠? 안 되면 이럴 때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요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하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예? 자, 근데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해. 나는 몸으로 하는 거 이거 전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른 하나 팁을 준비했습니다. 요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띄웠습니다. 사과, 감자, 바나나, 고구마입니다. 그렇죠? 자, 과제는 뭡니까? 2개씩 묶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과하고 바나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과와 바나나는 과실이죠. 나무에서 열려요. 그렇죠? 감자하고 고구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에서 캡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열리는 거, 땅에서 캐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단순한 거 있습니까? 자, 사과하고 감자는 글자가 2글자, 바나나하고 고구마는 글자가 3글자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하고 고구마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감자하고 바나나는 노란색이 많습니다.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또 한 4명 내지 6명의 그 팀을 구성해서 시간은 뭐 2분이나 3분 주고 하나 샘플만 얘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 2개씩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세요 하고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 열심히들 찾죠?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인지 발표시키고 또 제일 잘한 우리 팀한테 간단한 선물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협동심도 기르고 나중에 이게 이제 방수라든지 뭐 조적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실제로 건설 기능 분야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활동을 워밍업 도전 활동을 꼭 처음 시작할 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는 교환을 만들어 활용하자입니다. 아까 앞쪽에 보여드렸던 교육개발 방법론 에디 모형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많은 활동이 있지만 바로 교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이란 뭡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수업이면은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수업이 끝나는 단계까지의 그 50분을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해서 그다음에 각 내용이 컨텐츠는 몇 분씩 시간을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수업의 진행 순서를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활동이? 바로 뇌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을 하면 천하의 주현미 선생님처럼 스타 가수지만 초보 강사 수준밖에 안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환이 작성되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오랜 동안 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분이 바로 이 가네라는 미국의 교육학자세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을 갖다가 단시간에 훈련시켜서 이제 전투지로 보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효과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전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할지를 굉장히 연구한 끝에 가네의 9단계 학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성했습니다. 영어로 쭉 그림이 있는데 한글로는 주의 집중 획득부터 파지와 전이의 촉진까지 9단계.
저는 교육학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간의 9가지 학습 단계 중에 1번 주의 집중 필요부터 활성 기억 인출까지 요 3개를 묶어서 도입부의 교육과 교환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지각부터 7번 강화까지를 이렇게 학습 내용 제시 및 피드백 제시로 해서 4개를 전개부, 그리고 인출 단서 제시 및 인출 및 일반화 부분을 여기 이제 성취 행동 평가부터 다음 차시 안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도입 전개 마무리의 틀에 의해서 교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신 이 훈련 계획서의 1일차 6시간, 2일차 6시간인데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교사는 6시간을 잘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간 단위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고 또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세부적인 교환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교환을 짤 것이냐? 교환은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부입니다. 표지부는 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일시, 장소, 누가 했는지 강사, 작성일자 이런 식이 있는데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의 강의를 했는지 이 한 장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이게 서론부입니다. 서론부. 서론부는 바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주제를 했던 분석입니다. 분석. 건설 기능 향상 교육. 내가 도장이면 도장, 조적이면 조적, 타일이면 타일의 요 과정의 특징은 뭔가를 갖다가 분석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온 학습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강의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사인 나는, 교사인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것이죠. 네. 그래야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아주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환의 사실은 핵심은 이 도입, 전개, 마무리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이 시작되는 도입부부터 전개부, 수업을 마무리하는 마무리부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집중이나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강사 소개 이런 것들을 항목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강사 소개를 먼저 할 거야. 나 자신을 먼저 교사를 소개하고 수업 시작할 거야. 좋습니다. 아니야, 나는 좀 의미 있는 주의 교육을 먼저 하고 할 거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이 도입부면 도입부에, 전개부면 전개부에, 마무리면 마무리부에 들어가 줘야 효과적인 수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따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드린 팁,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에디 모형과 요 교환의 작성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효과적인 수업 진행 기법.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딱 3가지야. 3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건설 기능 향상 교육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네. 건설 기능 향상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린 건 에디 모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량의 3요소인 지식, 스킬, 태도 중에서 이 태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 비중 있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직업 기초능력으로 몇 가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교육과정 중에 약 10%는 최소한 배정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120시간 수업 중에 12시간 이상은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1교시 수업이 중요하다. 왜? 첫인상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1교시 수업을 잘하면 이 훈련은 정말 중간에 결석자나 중퇴자 없이, 탈락자 없이 전원이 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을 특히 더 잘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 때 뭐뭐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통, 그것을 잘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정도.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오늘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보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수업 진행 내용의 일정을 좀 상세하게 안내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학습자 스스로 이 수업 기간 동안에 지킬 약속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아까 도전과제처럼 뭐 지글지글 보글보글 뭐 이런 거 뭐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사가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막 다가가가지고 이제 학습자들과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 빨리 어떤 그런 팀워크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환을 작성하자. 교환은 수업 진행의 세부적인 순서를 시간대별로 어떤 것을 할지 순서적으로 정리해놓은 바로 세부 시나리오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굉장히 우왕좌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건설 기능 향상 분야에서 이 강의를 하시는 우리 교사, 훈련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바로 교육생, 즉 학습자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도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기능 분야에 어떤 품격이나 품질이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훈련교사님들은 굉장히 보람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마치고 나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양식에.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훈련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한 일주일 이상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적어서 저의 수업 내용을 분리해서 적어보시면 내가 좀 어떤 것을 좀 더 연습하고 어떤 것을 좀 더 준비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수업 효과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작은 이런 팁들이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왕성한 활동을 정말 유명한 스타 강사로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약속 지키실 거죠?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건설 기능 향상 분야 훈련교사 선생님들 다 함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